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역시 윤동진 시청자님의 질문인데, 북한 김일성 족속 지하에서는 우리가 인민으로 살았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자유대한 국민으로 사는 양적 체제를 다 체험해본 우리 마음 그대로, 우린 또 정책 결정자들, 입안자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겪은 그대로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북한 경제 재건 시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전제 조건이 김일성 족속 체제 붕괴거든. 그리고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자유 통일로 나가는 그 과도기의 북한 자유 임시정부 치하에서 북한 경제 재건 시동은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싹 다 바꿔야지. 네, 싹 이럴 때는 우리 양영일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으로 몽땅 바꿔야 된다. 그래야 통일로 나가는 길에서 걸림돌이 없어진다. 그거 나갔잖아요. 그러면 북한 경제 재건 시 북한 김일성 족속 치하에서 육성된 과학자 기술자들을 활용 문제, 이 문제를 질문했거든.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활용할 수 없을까요?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그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인력을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그 땅에 있는, 북한 땅에 있는 인력을 써야지. 그래야 빨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분들이 생활을 안착시킬 수 있거든. 북한 주민들이 생활을. 북한 정권이 양성한 과학자 기술자 활용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나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아니 활용 안 하겠다 그래도 꼭 활용하게 돼 있어요. 활용하게 돼 있지. 아니 뭐 태국 가면 태국 인력을 써야 되고, 베트남 가면 베트남 인력을 써야 되고, 인도 가면 인도 인력을 쓰게 돼 있는 거고, 북한도 가면 북한 인력을 쓰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북한에서 정치계, 김일성 고급당학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무슨 사계, 비밀경찰, 공개경찰계, 보위대학이라든가 안전대학이라든가 고급당 학교들, 뭐 이 기관의 그 종사자들은 어떤 경력도 인정해주면 안 되거든. 대학 졸업 그 경력을. 그렇지만은 북한의 공과대학들 출신 과학자 기술자들의 경력은, 그 자격증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우리가 좀 실언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뭐 북한의 뭐 경찰, 비밀 경찰, 이 사람들도 활용을 해야 돼요. 왜서 활용하고 사회적 기반을 감시하던 놈들 아니요. 근데 그놈들도 활용을 해야지. 그놈들을 활용할 당시는 조건을 딱 붙여야 된다 말아. 말하자면 반성문을 씌우고 이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그런 맹세문을 씌우고 활용을 해야 돼. 그러면 또 차별하게 되면 그 우크라이나처럼 뭐 반군이 일어날 수 있어. 하여튼 저 나라가 원래 영두 삼위 체제요. 지배 계층이 너무 많고, 노동자 한 명이 열 몇 명을 먹여 살리는 체제니까. 집권 세력. 그러니까 활용하는 문제도, 그거는 짜리 러시아가 붕괴될 때 그 첫 닻을 올렸던 레닌 소비에트가 그때 당시에 그 짜리 뭐라 그러나, 거기에 종사했던 전문가들은 다 썼대. 썼겠지. 써야 될 거야. 언제 새로 키웠었어? 그렇다고 100% 대한민국이 들어와서 해주면 이건 또 북쪽 지역의 주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거든. 글쎄, 우리는 뭐 평민이니까 뭐 재건하는데 뭐 저는 줄 수 있지만 거기서 무슨 뭐 큰 자리는 못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경찰, 비밀경찰을 전향서를 씌워서 쓰는 경우도, 이거는 기존의 주민 재등록서, 인구조사라든가, 북한에서 가장 높았던 범죄율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서 법치주의를 까는데 이 사람들 전문가들은 이용해야 될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노동당 간부들은 쓰면 안 되지. 그건 아예 없어지니까. 전쟁 범죄 조사하는 것처럼 북한에는 인권주의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김일성 밑에서 치안을 유지하면서 그 인권위를 엄청 많이 했잖아. 뭐 그렇지. 정치범 보내고 이런 사람들은 조사해야겠고, 노동당이 다 주도했으니까. 그건 전쟁
범죄 조사하도록 조사했고 이 사람들은 처벌할 건 처벌을 해야 돼. 처벌해야지. 그러나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들도 북한 정권의 최대 피해자거든. 피해자예요. 여기서 희망을 가질 거는 이 북한의 전문 공과대학 그런 계통에서의 기초수학, 기초과학은 정말 잘 교육 주거든. 북한에서 철저히 배우고 대학 교육까지 받고 온 탈북민들이 많은데 잘 나서질 않지만은 이 사람들하고 이따금씩 만나 말할 때 한결같이 말하는 게 북한이 기초는 정확히 배워줬대. 탄탄하게 배워준대. 그래, 기초과학은 그래요. 이런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북한의 모든 그 낡아빠진 공장, 기업소, 도로, 해체 거기에도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자, 과학자들은 그건 국경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자 같이 뭐 경찰, 공개 경찰 이 새끼들은 이건 조건부를 딱 둬야 돼요. 그렇지. 그건 조건부를 무조건 딱지 딱 붙이고 써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이 과학자, 기술자들이 또 북한을 제일 잘 알아. 자기 분야에서 직업 이동이 없이 사는 데니까. 그래. 제일 잘 알지. 그 전문 분야에서는 제일 잘 알지. 제일 잘 알지. 자기 일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빨리 재건하는데도 어떻게든지 기여하게 딱 돼 있거든. 그러면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또 자유세계의 투자들이 투자 그런 대대적인 그게 벌어지겠는데 그때는 따라가기 힘들면 이 사람들을 그 자격증을 인정해 주면서 부단히 재교육을 하면서 쓰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거기 인력을 써야 돼요. 아니 여기도 뭐 우리 삼성이나 LG 저 현대 다 외국에 나가잖아. 외국 나가서 현지인을 쓰지. 그거 다 현지인을 쓰지 어디 인력을 써요? 그럼 그 나라가 그 대상국이 불러들이는 것도 그 지역의 인력을 창출하라고. 그래. 그래서 다 그래 일자를 창출하라고 받아들이는 국민이 이해관계가 없고 국민이 덕을 안 보면 왜 그걸 외자 유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러면 북한군 문제가 또 걸리거든. 그럼 120만 대군이나 된다는 북한군 인력은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가 또 걸리거든. 어떤 분이 또 이것도 물어봤더라고. 야, 그거 뭐 통일 전문가라고만.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그러면 북한군 뭐 100 몇십만 된다는 북한군은 무조건 무장 해제에 들어가야 되거든. 100% 무장 해제를 하고 그 조직화된 노력군이었거든. 근데 그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좀 틀리겠지.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갑자기 무장 해제시키면 지금 북한의 안보가 하루아침에 불응이 나기 때문에 남한 군이 갑자기 올라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북한 자유화되면 저 북중 국경연선의 그쪽에도 또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해체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거기에 유관국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중국은 국경을 함부로 못 닫힌다고 전제를 하고 합법적으로니까. 그러면 북한의 자유임시정부는 북한 영역에서의 어떤 치안 유지를 위한 자치 치안들을 반드시 내와야 되는데 이걸 엄정히 심사해서 북한군에서 무장 해제된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너무 많잖아. 그럴 경우 이 북한군 무장 해제시키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도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 그 기반 시설 공사의 그 인력이 좋잖아요. 젊은 사람. 저 낙환 나라에서 북한군 그 수준에서 건설 제일 잘 하고 북한 기준에서 굴 제일 잘 뚫고 하는 거 북한군밖에 없어. 낙화지만은 전문 노예 인력이었으니까 무보수. 그 다 무장 해제시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한 다음에 공포를 해야지. 우리가 당신네 부대 병사들은 동해주에 무슨 도로공사 여기에 이제 부하한다. 먹을 거 다 준다. 노임 다 준다. 이게 나가는 과정에 이 거대한 건설 회사에 당신들은 몽땅 직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또 이 짝지역은 또 이렇게 북한군 활용 방법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
인력은 건설 회사들이 다 활용하면 그건 아마 일거양득일 거예요. 예, 여기서는 플랜과 기술 장비 뭐 다 외부에서 되지만은 노동력은 북한 내 북한군을 잘 활용해서 걔들도 빨리 그 인성적으로 이게 모든 게 치유될 수 있게끔 정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강제성을 띠면 안 돼. 공지를 해야 돼. 고향 돌아갈 사람은 다 가라. 그러나 이제 이 조직되는 이 공사에 투입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잠자리, 노동복, 그 다음에 하루 세끼 음식, 이 모든 걸 보장해주며 생활비를 다 준다. 그 금방 정리된 나라에 고향에 간다고 해서 무슨 일자리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이거 건설 회사들이 잘 활용하면 된단 말이야. 이것도 많은 유관국들이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군대를 110만이나 되는 걸 하루아침에 무장 해제시키면 그 안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부분적으로. 근데 안보 공백 분명히 일리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북한 정리된 다음에 북한 군대의 일부를 남겨서 국토보유에 써야 되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 이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거든. 그러나 다 쓸 수는 없잖아, 120만 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걸 한 번에 무장 해제시키면 안 되는 거고 점진적으로 국방 안보를 계산하면서 어느 정도 그 국토 안보를 위해서 수비 병력은 남겨놓으면 나가야 된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래. 그거는 이제 더 신중하게 토론할 문제고 이래 놓고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나가는데 이 경우에도 북한군에도 수많은 토목 기술자, 건설 기술자, 과학자 다 가지고 있어. 북한군도. 그 토목공사에 다 기술자들이요. 이런 사람들 다 써야지. 그러면 북한 재건하는 걸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요. 재건이 뭐예요? 돈, 장비, 인력 아니에요. 그래. 인력 하나는 충당할 수 있거든. 북한이 재건될 때 전문 업종의 기술자, 과학자 활용 방안,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데 북한의 과학자를 놓고 봅시다. 여기서 핵과학자, 국방과학 과학자들은 몽땅 그 직위 해지하고 그 다음엔 그 정도에 따라서 자기 또 다른 전문 분야로 가야 되겠지. 알아서 가겠지. 그때는 다 자율이고. 근데 그 특수한 그 핵 원자력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아마 나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지. 별도로 관리하는데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라는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수준으로 꼽을 때는 이거 오든 짝이도 못 써.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세계적인 발전 수준을 놓고 볼 때 얘들의 지식이 필요하겠는지 잘 모르겠거든. 그렇지. 근데 어디 가나 그 나라의 저 근간을 보루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 과학자들이 다 해내거든요. 과학자들은 아껴야 되는 보물들이요. 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몰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악에 이용되는가 선에 이용되는가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나라에서 손해요. 어쨌든 각자 능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국가 국책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아무 제도에서나 어떻게 그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체현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의 자산은 바로 이런 거 두뇌거든. 그래. 이거는 또 그때 가서 또 많이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되면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 행정간부들 모두 국제사회 앞에 대한민국 앞에 북한 주민 앞에 테스트를 받아야 될 건 틀림없어. 북한 재건해 나가는 과정에. 그러다가 쓸모가 없으면 스스로 도태되고 그래. 쓸모가 있으면 더 발전하고 이런 경쟁 사회로 들어가는데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예, 윤동진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수준껏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신난다. 어쨌든 북한 재건 시 이런 꿈이야 못 꾸겠어. 그러잖아. 안 그래? 왜 자꾸 껐덕거리기만 해? 한 잔 마실래? 그거 현실감이 안 나잖아 지금. 현실감이 안 나지? 예. 응.